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네, 오늘은 최영일님의 그 남자의 시선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국가 권력, 또 권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누가 과연 주인일까, 뭐 이런 많은 의문점들을 남겨주시고 유의하게 떠나셨죠. 네, 오늘 최영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국가 권력, 어떻게 보면은 권력 자체가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찾아내야만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차마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뭔가 그 부와 또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에 비롯되는 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은 왜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왕권시대 때는 왕이 권력의 그런 이미지 상징적인 의미였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뭔가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국민이 오히려 핍박받고 국민이 이 권력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들도 많이 봤죠. 이런 모순적인 행태가 요즘 들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세월호 침몰 사건도 그렇고요. 뭐 많은 그런 뭐 사고나 이런 사건 사고에서 국가가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더 불안하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한 칼럼을 봤었는데 그 칼럼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독일 출신 유대계 사회학자인 그 한나 아렌트의 저서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인용한 칼럼이었는데요. 그 칼럼에서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한 그 나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통해서 악의 편범성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평범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게 된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그냥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나 아렌트는 봤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여기 칼럼에서는 세월호 선장이나 아니면 선원, 선주, 공무원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백만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과 비유를 하고 썼던 그런 칼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뭔가 그냥 당연히 권력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니까 권력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반항 없이 저항 없이 그냥 그 일을 행하면 나 내 일을 충실히 다 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큰 일을 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세월호 사고 자체도 잘못된 권력 밑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더 부각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동물원이 부릅니다. 널 사랑하겠어. 네, 동물원이 부르는 널 사랑하겠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참 뭐 세종대왕님의 그 탄생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뭐 스승도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스승과 제자에서 권력과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스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인생의 길에서 얼마큼 지도해주고 또 새로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돕보다 주는 것들이 스승의 역할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 스승님의 날에 이제 뭐 스승을 찾아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학창 시절 때 내가 힘들거나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예민한 시기였을 때 많은 고민이 들고 그랬을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같이 함께 그 난관을 헤쳐주고 그런 선생님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라고 공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인생에서 고민이 들고 인생에서 희노애락의 그 기점에 어딘가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조차를 잘 몰랐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정체성의 혼란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좀 많이 기억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3년인가 12년인가요? 1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한 드라마 학교는 뭐 옛날부터 계속 이제 유명했는데 학교 2013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학교에서도 그 장나라 씨랑 그 최다니엘 씨가 선생님 역으로 나왔었는데요. 당시 보면은 장나라 씨 같은 그 선생님은 학생의 아픔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두 발로 자신이 직접 뛰어서 학생을 어떻게든 학교로 오게 하고 싶어 하고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게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는 정말 학생을 학생으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대하면서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귀찮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선생님으로서 별로 여기지를 않는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또 반면에 최다니엘 씨는 입시 준비에 최적인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냥 공부도 이렇게 장황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만 수능에 나올 것만 같은 문제들 핵심으로만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최적의 선생님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요즘 근데 많은 학교가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공부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 공부나 이 인과관계가 확실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사회가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만큼 자신의 그런 뭐 인간적인 인성 이런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나의 능력이 이 정도면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약간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되게 즐겨 봤었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막상 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장나라 같은 선생님보다는 최다니엘 같은 선생님을 좋아했었을 것 같다. 그냥 수업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런 공부보다 그냥 핵심만 뽑아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가 더 그때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생각하면 학교라는 것이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장이 아닌 거죠.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을 배우고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해 그 인격을 형성하기 전에 그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곳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건데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를 얻어내는 곳,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평가받는 곳은 절대 아닌 것인데 점점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어떨까요? 그냥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때 이런 권력 같은 것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국가 권력이나 아무리 생명이나 자유를 보호해준다 할지라도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일 때는 명령을 내릴 때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 권력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학교라는 것도 분명 내가 얼만큼 적극적이고 얼만큼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학교라는 장소가 나한테 무궁무진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족쇄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필요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참여하고 내 권력을 찾아내는가 이런 것들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요. 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들으면서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